안녕하십니까.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올해 첫 쿼드러플 위칭데이 동시만기를 앞두고 오늘 눈치 보기가 심화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유가 진정이 좀 나타났죠. 때문에 코스피는 오늘 개장과 동시에 2,0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아주 좋은 출발을 보였었는데요. 장중에 심지어 2016.68까지 가면서 2010선까지 위로 뚫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맞아. 내일이 그 문제 이벤트 데이지라는 인식이 오후장 늦게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 기관 지금 갈팡질팡 사는 듯 파는 듯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양시장에서 유일하게 사는 주체는 개인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이 먼저 하락 전환을 했고 코스피가 뒤이어서 따라 끌려 내려가면서 현재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다시 하회한 1,994.93입니다. 그래도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은행주 중심으로 금융주가 가장 강세를 띠고 있으며 IT주는 삼성전자의 안 좋은 기운이 다른 종목으로까지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IT주는 오늘도 부진합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되시죠? 이벤트 데이도 바로 코앞인데 말입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안내 먼저 드릴게요.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셔도 전문가로부터 내 종목에 대한 의견 어떤지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더 빠른 길은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는 글을 남겨주시는 일입니다. 이쪽이 더 빠른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문자 그리고 와글와글 게시판 지금부터 참여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1994.46 코스닥은 522선 여의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 먼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문제 날이다 보니까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국내 증시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오펙이 석유 증산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미 증시는 상승을 하였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장 초반 2010포인트를 경신하기도 하였으나 대형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이 1,068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0억 원, 477억 원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건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기전자, 기계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자, 기관이 지금 2천억 넘게 IT 쪽을 집중 매도하고 있는 것도 IT가 약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예전에는 한때 환율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수출주가 간다, 아니다, 그래도 내수주자 굉장히 의견이 갈렸었는데 이제는 수출주, 내수주 따로 볼 게 아니라면서요? 예, 일반적으로 주도주를 논하는데 가장 큰 범위 분류 방법은 수출주와 내수주를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예. 최상위 단계에서부터 수출주와 내수주는 대치되는 개념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핵심 기준이 환율이기 때문인데요. 환율 상승은 가격 원가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환율의 하락은 소비 증가, 물가 안정으로 내수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율의 흐름이 수출주 혹은 내수주를 선택하는 핵심 논리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2005년도에는요. 수출주와 내수주가 동반 상승을 하였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환율의 절대 레벨이 1,000원 이상이었고요. 경기 선행지수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였던 국면이었습니다. 이후 환율이 1,000원 이하로 하락하면서 수출주는 주도주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주 내수 경기를 반영하는 국내 경기 선행지수 전열 통일비가 바닥을 확인하였고 상승 반전을 하였습니다. 또 현재의 환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 수출주와 내수주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중동의 정정 불안 등 대외 변수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것이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동반 수출주와 내수주가 부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집중이 되고 있는 수출주뿐만 아니라 내수 중에서 경기 관련 업종인 유통, 금융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수출주, 내수주 다 갈 수 있다. 2005년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외 변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도 변수가 내일 굉장히 많은 날, 바로 코앞인데요. 오늘 마감해서 노려볼 만한 것은 없는지. 금융주는 이미 며칠 전부터 강세를 띠기 시작했잖아요. 오늘도 강세고요. 예, 현재 시장은 3.88포인트 하락한 1992.44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정정 불안과 금통위 등
정책 이벤트로 불확실성 확대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그런 대형 이벤트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일 있을 금통위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금요일에 있을 사우디 시위와 중국의 경제지표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질비해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현재 이 시점에서 주식을 강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요일에 있을 사우디 반정부 시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우디 시위 결과가 심각하지 않다면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실적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화학, 정유, 금융업종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자, 일단 뭐 변수 좀 다 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아요.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께서는 화학, 정유, 금융 쪽을 조금 좋게 보고 계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엔 다른 분의 의견 추가로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 한번 만나볼까요? 애플투자증권의 신승용 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좀 전에 고승희 연구원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뭐 내일 우리 내부적으로도 변수 많고, 모레 사우디의 어떤 시위, 또 중국의 지표 이런 것들 다 보고 난 다음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 보면 언제 삽니까? 오늘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 특히나 있을 두 가지 이벤트죠. 그러니까 금리 변동 부분,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만기라는 어떤 큰 두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현재 지수보다는 오히려 좀 종목별로 단기 위주의 대응을 하는 것이 유효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전일 미국 시장이 상승한 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도 좀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지수도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좀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관망 위주의 대응 자세를 좀 오후장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네요. 예, 그래요. 자, 오늘 아무래도 내일 좀 신경 쓰면서 이렇게 변동성 커지고 있는데 후장에서 약하게 끝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좀 해주셨었는데. 근데 오늘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올릴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한 세력들이 많은가 봐요. 네네. 은행주가 며칠 전서부터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초강세네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금통위에서 내일 금리 결정을 좀 인상 쪽으로 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결국 시장에 지금 무게중심에 잡혀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일단 물가 인상 불안을 아무래도 좀 잠재우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입 물가가 우선 안정되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화를 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원화를 절상 쪽으로 좀 유도를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1차적으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따라서 내일은 좀 금리가 오른 쪽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금융업종에 대한 좀 선침해가 시장 내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중립의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 하면 지금 현재 대형 IT 부분, IT 업종에 대한 IT주에 대한 좀 실적 우려감이 시장에 좀 나오면서 오히려 좀 큰 폭의 어떻게 보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1, 4분기를 중심으로 바닥권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너무나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진 마시고 오히려 투매 현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는 야기될 가능성은 좀 얕아 보이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느긋하게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감 전략을 조금 종합해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내일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금융주 오늘 사도 좋은지, 그럼 오늘 빠지는 보험주도 여전히 좋게 보시는 금융주 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험주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 보험주 같은 경우는 그 내일 금리 상승을 염두해 두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선침의 전략을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전반적으로 그 마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면 일단 그 지수 흐름보다는 조금 그 종목 중심의 접근이 나아 보인다. 그리고 특히나 대형주보다는 조금은 그 중소형주 위주의 접근이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내일이 두 가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이 클 것이고 그렇다면 지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프리어닝 시즌이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투자 지표에 따른 어떤 그 종목 차별화가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내일 어쨌든 그 금리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투자 심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조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선회할 가능성이 높음도 항상 유념을 하시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선침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은 올해 내내 시장의 주요 화두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특히 내일 이제 그 금리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인플레에 대한 관심 여부가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와 관련된 자원 관련주에 대한 관심의 수준을 좀 높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 신 센터장님의 포커스는 인플레, 금리 인상, 금융, 은행, 자원개발주까지도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좋게 보시는 업종이 과연 여기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까 IT도 너무 나쁘게는 보지 말자는 쪽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 아까 잘 하셨습니다. 정말 이제 이 많은 변수들 지나가게 되면 다음 주부터 슬슬 1분기 실적들이 모습을 먼저 좀 보이는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IT 지금 빠지는 이유가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프리어닝 들어가면서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IT 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IT는 크게 제 생각은 지금 그 중소형 그 IT 부품하고 장비 쪽하고 그다음에 대형 완성업체 쪽하고 그다음에 반도체로 좀 나눠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실적 우려감이 있는 대형 IT 쪽보다는 중소형 IT 장비 부품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를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하나 이제 추가할 부분은 지금 중국의 양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은 15일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15일까지 결국은 그 중국 관련 그 정책 수혜주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하고요.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 그리고 필수 소비재에 대한 관심을 꼭 그 15일 전후에서까지는 좀 계속해서 관심의 수준을 좀 높이 갖고 가는 부분을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전략 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선춤해할 만한 업종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애플투자증권의 신승용 센터장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여러분들 종목 전문가로부터 얘기 좀 AS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코너에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들어가죠. 013-3366-0110번 아래쪽 이 번호로 무료입니다. 돈이 들지 않는 문자 보내주셔도 상담 받으실 수가 있지만요. 더 빠른 길이 있죠.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이라고 하는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는 겁니다. 최대한 좀 자세하게 글 남겨주시면 상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이번에는 동양정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만나보면서 마감 전략 다시 한번 추려보고 종목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시 2,000포인트 미친데 2,000포인트 위였다가 10까지도 이상 올라갔다가 또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때 그냥 쭉 지켜보고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잘 활용해서 뭔가 더 추가로 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황이라든가 흐름 자체가 좀 일목요연하게
좀 나타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러한 변동성 장세의 중심은 쿼드러플 만기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그 불확실성 일단 뭐 내일 정도는 제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수급의 공백 이러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베이시스가 안 좋아지면서 프로그램 매물과 그리고 소규모의 이 금액으로 전체의 시장을 흔드는 그러한 흐름의 그 틀에서 좀 벗어나는 하나의 프로그램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어차피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턴을 하고 13개월 만에 턴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 이러면 유가 부분에 있어서의 그 고공행진 이러한 부분이 수도비 됨과 동시에 중동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 이러한 시점에서는 우리 지수 자체의 안정적인 상승 추세는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우리 장세는 저점 매수 개념의 박스권 흐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전략적으로 핵심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금융이라든가 소재 쪽의 화학 그리고 조선중공업 쪽이라든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시되 섣부른 내동매매적인 이제 교체 매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제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좀 가벼운 쪽으로 바꿔 타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무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중대형주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일시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1980포인트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흐름상으로는 이제 그 박스권 상단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2020에서 2050포인트대까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스권 흐름을 통한 저점 매수와 고점에서의 현금화 전략 충분히 유효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전일에 말씀을 드렸던 그 아몰레드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 반도체 쪽이죠. 이러한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유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의 종목들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는 그러한 흐름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에 임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어느 정도의 그 박스권을 코스피 지수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더 와닿는 종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일종 팀장님의 보따리 속에 어떤 종목들 들어있을까요? 자, 지금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역시 4% 이상 급등하고 있는 넥센타이어가 6% 이상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가장 수익이 양호한 종목으로 꼽혀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문제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두산중공업, 지금 현재 최일종 팀장님의 매수가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3%대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실적 둔화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그래도 들고 있어도 된다 보시는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요약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저번 달 전전월이죠. 12월 달부터 1월 달부터죠. 1월 달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수 대비 탄력도가 상당히 떨어진 부분도 상당히 좀 많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이 못 올라오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그 잠재되어 있던 악재가 지금 노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두산중공업의 핵심 포인트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일회성 비용, 이 손실 부분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일회성 이 손실 처리한 거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그 올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하락의 주범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 향후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개가 이제 거치면서 이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악재는 이미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 포트는 일단은 뭐 가상으로 하는 겁니다만은 두산중공업 일단 30%를 갖다 편입을 시켜놨죠. 편입을 시켰습니다만은 우리 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분할 매수 10%씩 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현 시점에서 추가 매수로 담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두산중공업 그래도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수익 가장 좋은 넥센타이어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넥센타이어 지금 현재가가 11,450원, 목표가로는 12,000원을 제시한 바 있는데 넥센타이어는 목표가까지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오늘 그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종목, 그러니까 넥센타이어와 더불어서 한국타이어도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라가는 골자, 왜 올라가는가를 봤을 때는 뭐 뻔한 겁니다. 일단 천연 고무 가격,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천연 고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150원 부분을 재탈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추세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향후 뭐 일단은 뭐 내일이 될지 아니면 내일 모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2,000원 목표가를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분위기를 봐서 목표가를 상향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현금화하는가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AS를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최종 팀장님의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추가된 종목은 딱히 있지 않은 가운데 호텔신라와 좀 전에 저희가 봤던 넥센타이어가 각각 같은 20%,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25%, 루멘스와 LIG 손해보험도 10%씩 들어있는 현금이 15%를 차지하고 있는 최일종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계속해서 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바라겠습니다. 최 팀장님과는 이쯤에서 인사 나눌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침 방송 마켓앤 센증시에서 전문가가 제시한 종목 마감 약 한 30여 분 정도 남겨두고 AS 받아보는 시간이죠. 센플러스의 남상덕 전문위원 이미 연결돼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침에 뭐,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하나 들었습니다. 아나패스, 아토, 모두 다, 수익 보고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뺐다라는 얘기였는데, 아나패스가 어제 이미 목표가에 도달해서 14%, 아토도 똑같이 어제 목표가 도달해서 10%나 수익을 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남은 종목들에 대한 AS도 간단하게 이어받아 봐야 되겠죠. 롯데 미도파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롯데 미도파는 얼마 전에 앵커님도 좀 너무 지루한 거 아니냐고 여쭤봤던 종목인데요. 가네요, 이제 좀. 예, 어저께 좀 M&A 이슈가 좀 다시 또 생겨났죠. 그러니까 롯데 쇼핑의 부사장이었던 분이 롯데 미도파에 사장으로 또 들어오면서 롯데 미도파의 또 M&A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층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좀 장대 양봉에 강한 급등이 나와줬고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만은 17,000원에 안착이 되면은 또 상당히 또 원활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롯데 미도파 아직 끝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지금 약간 밀린다고 해서 매도를 하거나 수익을 챙기거나 이런 전략보다는 17,000원대 안착 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흐름에서 매도를 타이밍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그대로 17,500원까지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롯데 미도파 다음으로 또 흐름이 괜찮은 셀바이오텍은요? 네, 셀바이오텍은 뭐 며칠 전에 그 임상시험도 후지가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급등 보였다가 좀 그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인데요. 그래도 고점에서 좀 밀려난 후에 다음 날도 오늘도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후에도 뭐 좋은 재료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때에도 이제 막 급등에 오히려 팔기보다는 좀 밀린다 하더라도 홀딩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뭐 목표가 5,50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18일 날에는 주주총회가 있거든요. 또 주주총회를 축으로 해서는 또 회사들이 또 주가 관리를 또 하는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 14일이면 월요일일 것 같네요. 자, 근데 메리츠와즈가 오늘 한 2% 가까이 다 빠지는데 9,860원. 지금 매수가보다는 조금 미치어서 수익이 안 나고 있거든요. 금통위 주간, 바로 내일이 금통인데도 보험주가 꼼짝을 않네요. 네, 그 금통위 관련해서 좀 이슈를 좀 바라보면서 좀 타이밍을 잡아봤었는데요. 매수한 후에 좀 올라가는 수익 좀 나오다가 오늘은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금통위 관련해서는 뭐 그 전날에 좀 반영되기도 하고 당일날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물론 금리는 인상이 될지 안 될지는 내일 좀 봐야 되겠지만은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좀 조정은 그동안
만 원대의 안착을 계속 시도하다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모습. 그리고 오늘 역시 이동평균선에서 보면은 좀 지지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숨고르기 하는 거 보여지고 내일 만약에 금리 인상 발표가 아니더라도 이 메리츠 화재는 추후에도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보험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계속 봐도 되겠고요. 다만 단기 매매 관점에서 좀 짧게 보러 들어간 거니까 내일 만 원대가 회복이 되면 뭐 수익을 좀 달성하는 부분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9,850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9,900원, 뭐 만 원 정도에서 매수하자 말씀드렸는데요. 뭐 지금 정도에서도 매수는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리츠 화재 원래는 1,500원 정도 오면 파는 건데 10,000원 정도로 조금은 낮춰서 빨리 좀 정리하자 이런 쪽이시네요. 네, 오늘 시가가 1,200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생각에 더 올라갈 거라 생각했습니다만은 뭐 장상황이 뭐 하도 등락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내일이 1,200원이 또 저항선이 좀 되겠죠.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그러니까 네. 10,000원 위로 올라가면 뭐 한 4% 정도 뭐 수익권에서 좀 매도하는 것도 뭐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으니까는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시 26분 이 시각 현재 새롭게 포트 이 종목은 꼭 추가해서 넣어야 되겠다. 이런 종목은 없으신지요? 네, 오늘은 현대 그린푸드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대 그린푸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 백화점의 푸드 사업을 진출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자산가치라든가 현금 보유 상황, 그 자산가치를 생각했을 때 그 가치만 1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이제서야 1조 원이 되고 있는 그런 저평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저평가 회사가 이 푸드 현대백화점의 푸드 사업에 진출하는 이 부분에서 성장성이 가미된다라면은 저평가 국면이 해소될 걸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이 현대그린푸드의 그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수급도 상당히 좋고 차트도 좋고 성장성으로 좀 바뀌는 부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점유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이 현대그린푸드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3중 바닥을 좀 만들어주고서 올라가는 부분, 그러면서 이 11,000원대에 있던 저항선을 돌파하고서 이제는 12,000원의 저항선을 좀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날에도 상당히 견고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의 수급도 매수세도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12,000원 돌파가 좀 예상이 되고요. 12,000원 돌파 시에는 뭐 단기적으로 12,500원까지 무난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합이 11,700원인데요. 1,600원에서 11,800원 사이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차분하게 접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매 라인은 심리 지지선 라인이죠. 11,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조금 윗꼬리가 달려서 아쉽긴 하지만 어제 급등했던 현대 그린푸드 유통주가 하나 또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그린푸드가 추가된 우리 남상덕 전문위원의 완성된 포트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셀바이오텍이 20%, 그리고 롯데 미도파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같은 비중 20%.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오늘 오후장에서 막 편입이 된 현대 그린푸드가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좀 빨리 움직여줬으면 좋을 법한 메리츠 화재와 아토가 10%, 현금이 나머지 30%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투개미 남상덕 전문위원회 포트폴리오 봤는데요. 남상덕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아나페스와 아토로 각각 14%, 10%씩 수익을 오늘 봐서 두 종목을 포트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종목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신데 남상덕 전문위원으로부터 좀 자세하게 1대1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유료 회원 가입을 하시면요. 상담을 좀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AS 이어가고 저희도 마감 바로 앞두고 대응 전략 계속해서 짜드릴게요. 남상덕 전문위원과는 이쯤에서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996.91입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1990선에서 앞으로 별로 변동 없으면 끝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안 올라오네요. 계속해서 마이너스입니다. 자, 지금부터 지수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종목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다시 한번 고지를 좀 드릴게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돈이 들지 않는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번호는 이겁니다. 013-3366-0110번.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오늘 상담 풀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까요? 동양증권증권 골드센터 영업부의 정윤성 PB 그리고 밸류25의 심교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00포인트를 좀 찍고 내려왔었는데 여러분들의 종목도 오늘 좀 잘 가다가 아이고 조금 상승폭을 줄인 종목도 있을 것도 같네요. 먼저 시노펙스라는 종목부터 상담을 시작을 해볼까요? 시노펙스 종목을 5,670원에 사셨는데 10% 남짓 비중을 갖고 계신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재 가격은 거의 뭐 3,000원이 안 되는데 5,000원대 후반 중반에서 사셨어요. 오늘은 어느 정도 급등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테마주죠? 예. 뭐 시노펙스 다 아시다시피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 관련된 종목을 볼 수도 있고 또 나노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셨던 가격대를 보면 이제 5,600원대.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예전에 두산중공업과의 그런 M&A 이슈라든지 아니면 나노 섬유에 대한 그런 테마, 동시에 테마를 받았었기 때문에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었고 아마 사셨던 가격대를 밀어보면 상당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왜 문자를 주셨냐?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다가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사우디아라비 쪽에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 특히 두산중공업에서 이제 대규모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로서 시노펙스가 급등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한가로 마감을 할지 말지 지금 애매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금 한번 테마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특히나 거래량이 오늘 700만 주, 800만 주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승 흐름이 한번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해수 담수화 플랜트 부분은 전 세계에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가 있고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필터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셨던 가격대까지 갈 길이 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 비중이 낮기 때문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테마가 다시금 사셨던 가격대까지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우선 한 1, 2개월 정도 한번 더 지켜보시면서 이쪽 갭 부분이 있습니다. 4,500원 밑에서부터 4,000원대까지 갭 부분을 뚫어주는 순간은 아마 사셨던 가격대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 한 번에 뚫어준다라고 본다 그러면 사셨던 가격대 이상까지 한번 지켜볼 수가 있었고 전 고점인 한 6,100원선까지 한번 목표 주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까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보셨어요. 오늘 상한가 정도에서 마감되면 일단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네요. 프리라이프님의 종목인 시노펙스 봤고요. 이번은 인생은 한방님의 종목인 한미약품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으로 한방을 노리신 건 같은데 매수가가 104,000원에 30%. 근데 오늘 조금 빠져서 8만 원이 안 됩니다. 이 한미약품의 주당 가격이요. 79,000원짜리. 계속 들고 계시면 매수가가 오겠지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주가 흐름이 마음 같지 않아요? 예, 우선 그 업종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 관심 밖에 있는 업종입니다. 사실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최근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2011년도 시작을 했지만은 역시나 그 주가의 흐름과 그리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의 그런 계속적인 규제안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영업력 저하가 이러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이런 제약업종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투자 심리가 호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손절을 좀 하시는 게 더욱더 낫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에 주도 업종으로서 조금 갈아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미약품이 8만 원이 안 되는데 10만 4천 원이면 지금 8만 원이라고 계산해도요. 10만 원을 샀다고 치고 주당 2만 원의 손실에 30%면 적진 않으시거든요.
조금 그래도 올라오면 팔면 어떨까요? 근데 지금 제약업종이 뭐 계속적으로 조금 올라오면 파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시점 전량 매도가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다면 역시 물량이 한 50% 정도는 매도를 하신 다음에 조금 여유롭게 투자를 가져가시면서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맞지, 지금 시점 30%의 포트 비중을 현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갖고 가신다면 손실만 더욱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좀 갈아타라 쪽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인생은 한방님, 예, 한번 갈아타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뭐 그러면은 빨리 수익을 좀 낼 만한 종목을 얘기를 해주고 갈아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심견 전문가도 이따가 종목을 하나 갖고 왔다고 하니까 그 뭘지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계룡도사님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의 종목인 일진 머티리얼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14,85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고 10% 정도 아주 살짝 조금 사신 것 같은데, 이분이 뭐 잘 알고 계시네요. 신규주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신규주 뭔가 특유의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도 있으신 것 같고, 오늘 한 4% 가까이 일단 오르는군요. 예. 그래서 우선은 신규주들의 특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주들의 특징은 처음에 물량을 기관들 물량을 받고 또 개인들의 청약을 받아서 각자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스도 지금 뭐 차트를 먼저 보신다고 한다면 첫날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규 상장 첫날은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끝날 가능성이 우선은 30% 이상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우선은 이날 첫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가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끝났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날은 음봉, 오늘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저점 부분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점 구간을 계속 높이면서 수급을 한번 또 살펴보면 개인들 물량을 팔고 기관들 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물량을 조금씩 받아주는 경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셨던 가격대에서 수익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보유 비중도 어느 정도 안 되시기 때문에 한 번쯤 한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5일선이 아직 갖추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진 멀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전지 소재 부분으로서 지금 지속적으로 뭐 매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차트상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지금 아무래도 뭐 기본적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 본다고 하면 우선은 한 17,000원선까지 1차적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후 때는 이제 차트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17,000원대까지 일단 본다 얘기 나왔습니다. 자, 한번 쭉 들고 계셔 보시고요. 이제는 문자 쪽을 또 한번 가볼까요? 끝번호 0127님의 종목인 디지털 아리아를 먼저 좀 보려고 해요. 13,000원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일단 비중을 적어주시질 않았네요. 비중에 더해서 언제 사셨는지 매수 시점까지 적어주시면 확실한 상담이 될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할 만한 가격을 물어보시는 건지, 아무튼 조금 이것도 모호합니다. 근데 매도할 만한 가격, 목표가는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13,000원에 사셨는데 지금 11,750원, 이걸로 손해를 보고 계시네요. 예, 우선은 뭐 업황 자체가 이제 휴대폰 관련된 그런 업황들이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뭐 스마트폰에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는 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과 함께 동행을 할 것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손절보다는 오히려 기다리셨다가 조금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을 보인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도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차트상으로는 조금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을 탄력적으로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시장 흐름과 함께 갈 수 있고 다시 한번 테마가 분다면 충분히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가 불 때를 이용해갖고 매도해갖고 수익 실현 관점에서 13,000원과 14,000원 부분까지 해서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하고 나오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13,000~14,000원 일단 매수가까지 조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다음은 끝번호 3514님의 종목인 삼성전자를 좀 보려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대단한 개인이시네요. 예, 개인분들 삼성전자 손을 잘 못 대는데 95만 원에 사셨고 25% 정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때 뭐 100만 원 간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지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셨는데 궁금사군요 라고 오타까지 나신 거 보니까 진짜 궁금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급하시고 지금 88만 6천 원인데 와 100만 원 간다는 얘기를 불과 한 달여 전에 한 것 같거든요. 예. 우선은 뭐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잘 매수를 안 하시는데 못하죠. 예, 잘 안 하시는데 네. 오히려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형주들을 몇 주라도 사두신 다음에 수익을 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더 날 수가 있고 상당히 바람직한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수익이 나셔갖고 파신 다음에 대형주에 대한 좋은 추억으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왜 이렇게 빠지는지 이유부터. 예. 이게 빠지는 이유는 최근에 지금 뭐 3일자부터 빠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적 저하에 대한 그런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외국계 레포트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탭의 재고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심각하게 쌓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세 번째 분석으로는 SK텔레콤에서 아이폰을 이제 출시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갤럭시 S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복합적인 시장의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100만 원 갈 때는 반도체 업종에서 치킨 싸움에 대한 승리자로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올랐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주가는 양날의 칼이죠. 좋은 부분이 보면 한없이 좋아 보일 수가 있고 레포트 같은 경우는 130만 원, 140만 원까지 나왔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재고 물량이 쌓이고 반도체 업종뿐만이 아니라 일반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그런 재고 물량은 반드시 어떤 어두운 면을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8만 6천 원까지 떨어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만 더는 안 떨어질 건지 지금 심지어 신규 매수할 정도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큰 건지 좀 미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고 미래 얘기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죠. 여태까지 악재가 단기 악재냐 장기적인 악재냐에 따라서 바닥권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우선 88만 6천 원 사셨던 가격대 뭐 95만 원에서 불과 뭐 한 10만 원 정도 차이의 지금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더욱더 뭐 삼성전자 더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가격 차이가 좀 덜 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탭 부분에 대한 거는 아이패드 2가 또 나오면서 더욱더 재고 물량 더 쌓일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 주가는 지금 우선은 86만 원. 86만 2천 원까지 한번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매수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한번 턴 어라운드를 해주고 반도체 부분에 대한 호황이 더욱더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다시금 100만 원까지는 우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미 사신 분의 지금 AS 차원이니까요. 지금 계속 쭉 보고 계시다가 말씀하신 86만 2천 원 삼성전자가 좀 지지가 된다 싶으면 그때 조금 더 사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지금 비중이 뭐 25% 정도로 알고 계신데 그러면 한 15%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려고 보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막 급하게 이렇게 다시 100만 원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기는 조금 힘들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치킨 게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강력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단기간 내에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어둡지만 심지어 조금 더 빠지면 신규로 더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 가격대는 86만 2천 원 정도였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더 볼까요? 끝번호 5485님이요. 삼성중공업 37,500원에 어제 매수했는데 오늘 많이 빠지네요. 진단 좀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그래요. 오늘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못한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대표주들 가운데선 제일 많이 빠지네요. 3%나 빠져요. 예, 우선은 뭐 큰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삼성그룹주가 최근에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삼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러한 투자 심리로 인해 갖고 하락을 한다면은 오히려 매수 찬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량에서 상당히 선전의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역시 컨테이너선이나 여러 가지 그런 수주에서 상당히 다른 종목들과 비교가 될 만큼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업계 다시 1위를 재탈환 이 시점에서 삼성중공업의
그런 성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중에서는 이 삼성중공업과 그리고 탑픽 종목인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장 어느 정도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은 역시 강하게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주라든가 다시 한번 조선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온다면 큰 폭의 반등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이러한 기대감이 나올 때 이용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일종의 이제 낙폭과대주, 조선주를 잡으신 건데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오늘 사자마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까지 반등 노려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전고점까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4만 원 선까지 반등 시에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4만 원 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문자 좀 전에 보내주셨네요. 끝번호 0127 쓰시는 분의 종목 유니테스트인데요. 유니테스트 3,000원에 샀고 20% 정도 갖고 있다 하셨는데 앞으로 전망과 얼마까지 오면 팔면 좋을지 매도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지금 3,150원, 수익이 아주 많거나 하시진 않은데 어제 나름대로 신고가까지 낸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DRAM 검사 장비 업체로서 지금 하이닉스와 함께 공동 개발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RAM 가격에 따라서 아니면 DRAM 생산량에 따라서 유니테스트의 주가는 가치금 커플링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트를 보시면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사셨던 가격대가 상당히 올라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거래량이 없다가 지금 2월 10일부터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으로 는 다음부터 급등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거의 이쪽 부분에서부터는 단기간 내 변동성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비중 20%의 5일선 위에 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5일선 위에서 깨지지 않는 이상 우선 한번 홀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주봉을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주봉에서도 상당히 위쪽에 있는 그 박스권 내에서 위쪽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우선은 위에서 막혀 있는 부분 이제 저항선이라고 하죠. 그쪽 부분인 3,400원 선까지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이쪽 부분에서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본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유니테스트 일단 3,400원에서 조금 힘들어 보이면 그쯤에서 수익 실현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유니테스트 저희 상담까지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보죠. 자, 제가 좀 전에 심견 전문가가 자꾸 갈아타라 얘기를 하면서 뭘로 갈아탈지 얘기를 당연히 해주는 게 수순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심견 전문가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이 있습니다. 심견 전문가는 참고로 일주일 만에 지난주 이 시간에 두산인프라코어를 들고 오셔서 수익을 15%나 내신 분이시거든요. 오늘 관심주는 뭘까요? 예, 오늘 관심주는 시장에서 가장 불안 요인이 많았던 아시아나항공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유가 급등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로 상당히 단기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 유가 급등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 요인은 있다. 하지만은 이제는 유가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오펙의 그런 산유량 증가의 계획에 따른 그런 진정세는 어느 정도 보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이런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이런 여행객들과 항공기를 이용한 그런 이용자 수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우리나라로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행객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IT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이러한 화물 운송은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한 실적은 더욱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편입을 하실 때 이 아시아나항공 편입을 하시려는 예정의 50%를 우선은 오늘장에서 담으시고 11일 그러한 불확실성 이슈가 어떻게 해소되냐 여부에 따라 갖고 나머지 포트를 채우는 식으로 포트 전략을 좀 짜드리겠습니다. 아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중동
지역에서 분쟁 지역이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성 있게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오늘 정도 담으신 다음에 만약에 다음 주에 내려가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엿보시고 조금 분할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끝으로 짧게 가격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우선 차트로는 뭐 지금 10,000원 강하게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10,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대기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다시 금방 10,000원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잡아보시면은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서 단기간에 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000원 정도대에서 아시아나항공 사서 12,000원 정도까지 보자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정윤성 우리 PB의 관심주가 오늘 어떤 걸지 궁금해요. 오늘 아주 특별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삼형전자를 제가 오늘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삼형전자 같은 경우는 소개를 해드리자면 LED TV용 슬림 캐퍼시터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로서 삼성전자, LG전자가 양 나에게 축을 담당하고 있죠. LED 완성 TV를. 예. 그쪽 양쪽에 모두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ED TV에 대한 수요는 뭐 지속적으로 늘 것은 다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재고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삼성전기의 그런 주가가 반영을 하듯이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슬림 캐퍼시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재고가 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부품으로서 LED TV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품 업체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1분기 때는 아마 실적은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실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2011년도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부분은 한 6.9%,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지금 뭐 240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한 25% 이상 증가를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PER과 PBR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PER 같은 경우는 지금 5배, 4배 정도 되고 있고요. PBR, 그러니까 지금은 시가총액이 총 장부가 대비해서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모두 다 주가 자체가 전체 자산 중에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수익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는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요. 근데 뭐 삼성전자, LG에 다 납품하는 그런 회사임에도 왜 저렇게 주가의 흐름은 좋지 못합니까? 그렇죠. 여태까지는 지금 우선은 작년 말 때 우선은 LED에 대한 전망이 우선 미지수였고요. 그런 부분이 우선은 주가는 맨 처음에 하락을 할 때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부터는 어떤 게 되냐. 지금부터 이제 회사가 차곡차곡 돈이 쌓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매출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인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보이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손실이 나기가 힘들겠죠. 이런 가격대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삼형전자 추천드리고요. 매수가는 11,000원,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LED TV용 슬림 콘덴서 만드는 삼형전자, 그리고 많이 빠진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꼭 오늘 한 절반 정도는 담아두고 시작하자는 얘기 있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시호가 들어갔습니다. 1990선 정도에서 끝낼 분위기인데요. 외국인 선물, 현물 시장에서 모두 파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기관도 오늘 그 어떤 장에서도 사지 않았습니다. 개인만 관심을 보인 D-1. 오늘 장 끝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